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위탁업계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가 위탁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던 기업에 직고용 압박을 가하자 위탁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수출이 급증했는데 사드 문제로 중국 수출은 부진했지만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의 선전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상호 비방전을 펼치는 한편 정부까지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 수주전에 개입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두 기업이 올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31포인트 하락한 2480.40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91포인트 하락한 642.04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400선이 이탈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꼼꼼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도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대표님만의 특허 기술이죠. 적정주가 활용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또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설금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주가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검색도 가능하니까요. 적정주가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국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경화면이 이전과는 좀 달라서 좀 새로운데요. 대표님 어제 무료 방송 진행하셨잖아요.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무료 방송 한번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한 것 중에서는 최대 인원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입장하셨고요. 제가 나름대로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그러니까 10월 1일하고 10월 8일 이틀만 제가 이제 못하고요. 그 이후에 10월에도 계속 일요일 밤에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저녁 샘플러스를 가득 채워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죠. 10월 1일과 10월 8일은 휴방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2주 이후에 다시 재개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 인사 나눠봤고요. 자, 양시장 모두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내일은 지수 반등 가능, 실패하면 위험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오늘장 한마디가 비장합니다. 내일은 지수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패하면 좀 위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지수 반등할 가능성이 좀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또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일은 모든 면에서 지수가 반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경우라도 반등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보합 정도면은 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실패할 경우, 다시 말하면 추가로 이제 하락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분석한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내일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일 연속 음봉 나왔잖아요. 네, 하락하면서 5일 연속 음봉. 그나마 이거는 21선 지켜줬어요.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5일 연속으로 음봉 나오고 하락해줬는데 만약에 내일 또 하락하면 아주 피곤해져요. 코스피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 현재 보고 계신 이 코스닥이 내일도 하락할 경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요. 이따가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 전망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거를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식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 제가 이제 항상 구분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예, 모르는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입니다. 약간 좀 뜻밖이죠. 주식방송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싶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첫 번째, 아무리 미국 국적이 있어도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국적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 국적 취직한 사람은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미국에 국적이 있더라도 이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만 14년이에요. 어쨌든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만 14년이 안 되면 역시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만 35세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만 35세냐?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정말 미국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인간이 복합적 사고 능력이 가능한 게 만 35세라 그래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0대 후반, 20대까지는 대략 어떻습니까? 암기력, 기억력, 또 순발력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40대, 50대, 60대보다 어때요? 좀 노련하지 못하죠. 크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린 나이에는 두뇌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좀 어리숙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두뇌가 만 35세가 됐을 때까지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 35세가 됐을 때 비로소 복합적 사고 능력이 가능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만 35세니까 뭐 그거보다 약간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언젠가 그 인사 관련된 그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 40세가 넘은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 35세가 넘어가서도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 40세가 넘었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버리고 교체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20대 그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이 연구를 해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안 고쳐진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주식 나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주식 투자에서 만 10년이 넘어야지 복합적인 판단 능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만 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보는 기준이죠. 근데 이건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 10년 미만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 10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실력, 그 다음에 마인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10년이 안 된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0년이 넘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굳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에서 만 35세 기준으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만 10년 정도 투자하면은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걸 얘기한 건데 아마도 두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좀 올바른 마인드, 제대로 된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넘어갔다 싶으면은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면서 다양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수급적인 부분이 코스피 시장 쪽에선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이어가네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좋았죠. SK하이닉스도 좋았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이제 반등 실패했고요.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았잖아요. 근데도 정말로 이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정말 약한 장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가총액 1위, 2위가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약한 장세다. 그럼 왜 약한 장세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북한 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 이번 연휴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휴가 있다 그래도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상 이게 날짜로 보면 10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일이죠. 그 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10월 들었을 때는 현재 그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 대결 양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예.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북한 지역 들어가서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겟 지점 다 촬영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물론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 스텔스 폭격기가 어떤 경우든 휴전선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휴전선을 넘었는데, 또 군사적으로는 사실 그 넘었다 그래도 안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 넘었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특정한 대형주 빼고는 전반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종목의 어떤 그 하락,
그 탄력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그래서 그게 문제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플러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은 매일같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수가 급등했다거나 급락할 때 꼭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5% 이상이 100개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급락했다 그래도 마이너스 5% 이하가 몇 개 안 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5% 이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시청자들 제보에 의하면 제가 이걸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봄부터 얘기했는데 요즘은 여러 경제 TV에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한 거를 보고 따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꼭 이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5% 이상 상승 종목과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 이 부분을 또 상세하게 또 짚어주신 것이 대표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에서 오늘장 한마디에서 내일 지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은 반등해야 될 구간입니다. 물론 결과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전기전자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내일은 반등해야 될 구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당위성. 뭐 영어로 말하면 머스트예요. 머스트. 메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일 역시 이제 서울경제TV 투자자들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간단해요. 내일도 지수가 빠지면 뭐 종목들 다 흘러내릴 거예요. 지금도 이미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반등한다 그러면 종목도 아마도 그동안 하락했던 게 좀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탄력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반등 나오면 그동안 단기 낙폭이 과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한 탄력을 보여줄 거고 그게 아니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내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투자자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항상 장중에 짧게 계속 연결해서 이제 글을 써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포인트가 되고 참고가 되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반등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야만 우리 시장의 양지수가 더욱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흐름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의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태양광 규제 움직임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5대 10% 가까이 빠진 가격대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왔는데요. 실적 추정치 상향에 장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마지막 마무리도 종가도요. 3%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1만 6천 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대표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최고가 22만 4,500원까지 올라온 최근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매도가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덩달아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실적 상향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에 의해서 좀 탄력을 받은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전자의 어떤 그 우량주를 잡고 싶다 그러면 지금 조정받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잡아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그러니까 교체 매매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는 게 어차피 전기전자가 간다면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올라온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에서의 매도 의견이셨고요. 다른 종목군 안에서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삼성 SDI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칼입니다. 미국 태양광 규제 움직임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한화케미칼 오늘 32,300원입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상당폭의 손실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면요. 자, 대표님 한화케미칼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보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땠습니까? 갭 하락의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묘한 게 위아래 꼬리가 비슷하죠. 음봉이 나오긴 해서 나쁘고 역시 하락해서 나쁘긴 한데 사실은 이건 악재에 의한 하락입니다. 악재에 의한 하락은 뭐죠? 변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외국가 변수가 나오면은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를 지난주에 잡았던 분들 오늘 악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변수가 터져서 하락한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태양광과 관련돼서 뭐 규제가 뭐 좀 더 강화된다는 뉴스가 계속 터지고 막 이러면 좀 골치 아플 거예요. 하지만 뭐 크게 보면 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적정주가 64,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아주 탄력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돌파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죠.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을 넘어갔어요. 파란색이 61선이고 빨간색이 121선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21선이죠. 21선을 간간히 이렇게 좀 이탈한 적은 있어도 어때요? 61선 한번 이탈한 적이 없다는 거죠. 파란색이 61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악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21선마저 이탈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이 빨간색이 121선이에요. 이거 이탈 안 하면 뭐 굳이 추가할 필요 없고, 이거 이탈하면 차라리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120선 이탈한다 그러면 미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보다 더욱더 밀린다면 보유자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 또한 단기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삼성 SDI와 한화케미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화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도 오늘 많이 밀렸네요. 5% 넘게, 거의 6% 가까운 하락폭이고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21선이 이탈되는 흐름인데요. 오늘 43,6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한화 같은 경우에는 43,600원 밀렸습니다. 121선 이탈인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홀딩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무려 36만 7,800원이에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지금 가격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한 저평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차트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 지속하세요. 어차피 중기적으로 보면 다시 간다고 봅니다. 다만 미보유자는 관차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하나가 내려간 건 결정적으로 이 미국의 태양광 규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메인 종목이 뭐예요? 한화케미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한화케미칼이 나름대로 지지가 된다 싶으면 이것도 같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좀 더 관망해야죠. 그래서 제가 관차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케미칼도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보다는 하나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워낙 저평가됐다는 거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종목 이슈 시간에 살펴본 하나케미칼에 이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보유 취소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찰 후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화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온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앞서 한화와는 다르게 5%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12,8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000원대에서 꾸준하게 올라와서 현재 13,000원대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워낙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매도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자는 보유 지속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따라잡지 말고 다른 종목을 잡아보자 설명드렸고 다만 적정 주가는 6,100원밖에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한온시스템 나오죠. 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제가 아마 이제 조만간 한번 전체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걸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6,100원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이미 한 2배 정도 고평가됐다 볼 수 있겠는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탄력이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홀딩하자. 왜?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걸 비하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미보유자는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 다른 걸 접근해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시스템 오늘 양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세에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보유자는 보유 지수 구겨주셨고요.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 접근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주가 활용해서 다른 종목도 보시고요. 앞으로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시는 날도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업종에서는 코스닥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태양광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인데요.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을 꼽아주셨고 또 테마도 지금 상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도 참 공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 대표님의 말씀대로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둘 다 반도체 주잖아요.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이 속된 말로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다면 어차피 코스닥 반도체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현재 코스닥 반도체에서 우량주 중에서 가는 게 뭐죠? 서울반도체예요. 근데 서울반도체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인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그 반도체인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 중에서 중소형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어쨌든 지금 좀 악재가 나오고 좀 약간 불안한 국면이니까 태양광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풍력 관련주예요. 풍력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내려갔던 종목들이 많으니까 내일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슈 점검 시간에 관련된 종목들 분석해 드렸듯이요. 태양광 제외한 나머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샵 0082번으로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할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7181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아미코젠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6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꼭 진단해주세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걱정이 좀 많으신 시청자분 같아요. 아미코젠 오늘은요. 29,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50%보다 더 손실폭이 있으신 분이죠. 대표님, 첫 번째 문자부터 너무 좀 걱정이 되시는 문자 같은데요. 아미코젠 반절 이상의 손실폭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식하셔서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를 하면 최소한 제대로 배운다는 거죠. 주식을. 그리고 망가지지 않게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불행해지고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냐? 역시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손절 원칙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운에 맡기는 도박 같은 투자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고 나서 그냥 흘러내려가면 계속 홀딩하는 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칭 주식 전문가들한테 잘못 배운 거예요. 뭐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뭐 한국 주식은 3년만 홀딩하면 본전 온다. 10년 가도 본전 안 온 종목이 있고요.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손절가 10% 엄수하시라고요. 만약에 나는 10%가 마이너스 10%가 너무 빨리 온다. 그러면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매수하고 쉽게 수익 날 것 같으면은 투자가 쉽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전 23살 때부터 주식했습니다. 요즘도 23살짜리가 주식한다 그러면 참 빠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23살 때 주식할 때는요, 정말 제 또래 주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초보자 때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이게 쉬운 말이 되느냐. 투자가 쉬운 게 말이 됩니까?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식은 어려울 것이다. 준비를 잘하자.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연구했었어요. 대학생 때도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좀 다져진 거예요. 절대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나중에 또 다른 종목도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또 운 좋으면 또 돈 벌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손해가 보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가 문제냐. 적정 주가가 이제 2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고평가돼 있어요. 근데 61,000원에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촌 지수가 적정 주가 확인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이건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현실적인 중기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니까 그냥 신청하신 거예요. 어차피 안 던질 거라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안 던지는데 그냥 평촌님이 좀 위로도 좀 해주시면 좋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래서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여기입니다. 좀 빠르면 여기 늦으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매수가가 절묘한 게요. 하락 추세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이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 종목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매수한 다음에 흘러내리니까 그냥 주구장창 홀딩한 거예요. 일단 매수 시점 가격이 잘못된 거죠. 하락 추세일 때는 단기 매매해야죠. 왜? 거시적으로 내려가는 상태인데 거기서 중기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손절 10%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홀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때요? 이 라인 오니까 어때요? 잠이 안 오겠죠, 당연히. 왜 이렇게 고통받으세요? 그러니까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가 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중기보유 하시고 다시 질문 주시는데,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집대성 된 다음에 뭔가 좀 원칙이 있고 막 규칙이 있으면서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ABC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몰라요. 기초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매의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제가 노하우 팁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규칙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ABC가 없으니까 도대체 뭘 적용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요. 결국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계속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 공부를 좀 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석 투자를 안 하고 대충 그냥 감으로 그냥 느낌대로 하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석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공부하시고 배운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정도로 손실폭이 깊으셔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중기적인 보유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교육과 함께 실력 쌓으신 이후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성공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코젠 첫 번째 문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21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한타증권을 매수가 4,500원에 비중 50%인데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유한타증권 이 증권주를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오늘은요 4% 넘게 빠졌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빠진 것 같은데 3,250원이네요. 대표님, 일단 유한타증권 매수 가격대 자체도 상당히 높으신데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중기 보유가 정답입니다. 어차피 던질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상담을 하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분이 왜 상담 신청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정말 위로받고 제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뭐 좋다, 좀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면. 근데, 그건 착각이고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단 중기보유는 맞아요. 어차피 이분은 안 던질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던질 것도 아닌 사람한테 제가 던지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만, 이분도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정말 절묘하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딱 이탈했을 때 이때부터가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인 종목을 중기 매매한 거죠. 그리고 더 실수가 뭐냐 바로 여기에요. 올해 왔죠. 2년 전에 매수해서 올해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매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매도 해야 됩니다. 왜냐? 2년 동안 홀딩해서 겨우겨우 본전이 다가오는데 그나마 절반은 던져야죠. 전부 다 못 던지더라도. 도대체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분은요? 2년 동안 고통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왜 주식하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일단 매수 가격, 매수 시점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손절 안 한 게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 뭐냐? 2년 동안 홀딩할 수 있어요. 그럼 1010만 그때 거의 본전까지 왔거든요. 직전까지 왔어요. 4,400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2년 고생했는데 본전 아니래도 일단 던지자 하고 4,300원에 던졌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잡든 다른 걸 갈아타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 때문에 망가진다고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분은 간단해요. 나는 어떤 경우든 매수가가 오지 않는 한 안 던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잖아요. 왜 이렇게 스스로 고생해서요? 일단 이분은 실패한 매수예요. 그럼 2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적당한 가격에 던질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사고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수가는 내 개인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어떤 종목 10,000원짜리를 1억을 배팅했어요. 현재 8,000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럼 8,000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1억을 투자했다가 현재 8,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현재 8,000만 원 갖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던지죠. 다른 걸로 갈아타죠. 반대로 반등 나올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럼 홀딩 하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나는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됐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전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서 8천 됐거나 1억에서 5천 됐으면 내가 얼마가 줄었다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는 8천이다, 현재 나는 5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또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당분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좀 야단을 치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님 또 속상하신 마음에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교육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주식 투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814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죽을 4,080원에 비중 35%입니다. 3,000원 올 때 다시 문의하라고 하셨는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시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자, 세중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000원대가 이탈이 됐네요. 2,8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세중 4,000원대 매수하신 분인데 3,000원대 다시 문의하라고 하셔서 문자 주셨대요.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좀 비중이 많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성균가 대비 본전에 매도하거나 마이너스 20%에서는 그때 전부 매도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하는 종목을 잡아서 계속 이제 홀딩을 하다가 고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손실이 좀 되는데 일시적으로 추가해서 한번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후 본전 또는 손절 20%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62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28,400원에 비중 15%입니다.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어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은 25,500원 강보학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한 3,000원 정도의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대표님, 오늘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지 오늘 손실폭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하나머티리얼즈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1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고평가되어 있죠. 일단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놓쳤는데 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래도 그 습관 들이면 안 돼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는데 현재 잘 가는 종목들도요.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5일선 깨지고 심지어는 21선 조정받고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충 어서 경제 TV라든가 뉴스 본 다음에 이거 매수해볼까 하고 종목을 봐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내가 얼마까지 오면 매수할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매수해요. 도박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 기준대로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본전 매도 또는 15% 손절 엄수하셔라 라는 의견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082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직장인이고 웰크론을 3,268원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1년 된 초보라서 불안한 시황에 대처하기 어렵네요. 라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웰크론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자, 오늘의 2,9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웰크론 보내신 시청자분처럼 직장인과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시간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더 잘해야 돼요. 전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직업이니까 자기가 잘해서 벌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사실 이게 주식이 본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 안 되면 일이 안 될 겁니다.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한두 달만 해도 연봉을 날려요. 그럼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럼 투자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둘 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저한테 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매매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저한테 금년 들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정말 교육받기 잘했다고요. 왜?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진짜 도박 같은 매매밖에 안 돼요. 왜 도박 같은 매매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떠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어떤 그 매수 가격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 종목을 매수했고 나는 왜 이 가격에 매수했다.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논리적으로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하고 왜 이 가격에 매수했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투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평균가 대비죠. 평균가 대비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일단 던지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방송 보시다가 다시 좋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 지금 직장인과 또 전업에 대해서 또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웰크론은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10% 전부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610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쌍용 정보통신 1640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쌍용 정보통신 오늘은요. 1,3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일단 뭐 매수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비중 50% 좀 많이 실으셨는데 대표님 오늘따라 또 걱정이 많으신 분이 많네요. 쌍용 정보통신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전부 다 이게 시황을 못 봐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 코스닥 빠진다고 공언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코스닥 종목들이 무더기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을 모르면 주식 투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황이 1번입니다. 그걸 10년 지난 사람도 몰라요. 그럼 영원한 초보자죠. 자, 이 종목은 매수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지수가 약해서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20% 해달라 설명되어 있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매수할 만해요. 이 정도면요. 왜냐하면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지되는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 보고 종목 보는 거 정도는 되는데 시황을 볼 줄 모르니까 무작정 홀딩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제가 이제 시황 읽어드리잖아요. 불안할 때는 5%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10% 정도 단기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는 시황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정보통신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20%.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실시간 시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만나봅니다. 8456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8,300원의 비중 4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자 오늘 7,450원이거든요. 일단 8,000원대 매수가인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원익홀딩스 7,000원대로 떨어졌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좀 억울하죠. 적정 주가가 이제 23,900원짜리인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던가 손절 20% 해주세요. 근데 손절 20%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본전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더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건 장담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교육 제일 잘할 사람은 저예요. 제 자신이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저처럼 모든 게 갖춰진 전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계속 보시고요. 끝까지 제가 이 방송 최대한 할 겁니다.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몇 년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20% 손절 가격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평점하게 물어볼 시간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도 어렵고 또 시황에 대해서 잡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대표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정 주가를 활용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가려내는 분별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적정 주가 배너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